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비트코인 전망, 조정으로 사용된 두 가지 악재. 이쯤에서 터질 게 터졌군. 지금 비트코인이 약 조정이 나오고 비트코인의 하락폭에 비해서 알트코인들은 더 큰 하락을 한 상황이죠. 그런데 왜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왔는지, 어떤 악재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 또 딱 맞는 단기 악재가 등장했다. 인플레니 GDP니 이젠 이런 이슈로는 저가 매수 심리가 꺾이지 않는데, 이제 이런 게 나오면 나올수록 사람들은 저점이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줍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두 가지 이슈가 등장했다. 첫 번째 브릿지 해킹, 두 번째 낸시 펠로시. 발음에 유의하자. 낸시 펠 이렇게 해서 이제 발음이 이상할 수 있으니까 발음에 유의하자라고 하신 거고, 또 브릿지 해킹 사태가 있었습니다. 진짜 가지가지들 한다. 내용을 한번 천천히 볼게요. 일단 2번부터, 1번이 아닌 2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냉혹한 정치전사 펠로시 결국 대만 간다 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고, 지금 중국에서는 완전 발작 버튼을 누르고 있죠. 중국은 대만 영공에 들어오면 뭐 격추시킨다 뭐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지금 극악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냉혹한 정치전사 개뻥치시네. 2년 아주 욕심이 그득그득한 년이다. 사실 이 아줌마는 나도 상당히 안 좋게 보는 아줌마다. 남편이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의 의원 재직으로 인한 유리한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투자 회사를 운영하면 어쨌든 정보가 돈이 되죠. 유리한 정보를 이 국회의원이라는 이 배지를 이용해서 얻어내고, 그걸 이용해서 투자 회사를 운영해서 돈을 벌었다, 돈을 번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말이죠. 사실 이게 현물이라도 정말 개 욕 처먹을 상황인데, 펠로시 옵션 거래 대박. 혹시 정보 미리 알고? 그러니까 현물을 사서 수익을 낸 정도가 아니라 옵션 거래를 해서 뻥튀기를 엄청나게 했다라는 거죠. 이 희대의 쌍년은 옵션 거래를 진행했다. 진짜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등등 그냥 알차게 헤쳐먹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국방부 프로젝트 상황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떡상한 유망한 종목들은 다 발라먹었다라는 거죠. 국방부의 클라우드 서버 업체를 교체하고 JWCC라는 회사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아마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니까 소스를 가지고 남편의 회사는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냈다라는 거죠. 보통 이러면 몸을 사려야 정상인데, 이분은 가훈이 욕은 잠깐이다 로 내려온 모양이다. 그러니까 뻔뻔함이 아주 보통이 아니다 라는 거죠. USA, 미국은 투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해서 커버를 쳐주는 자기 정당, 상대 정당 할 것 없이 욕을 개쳐먹었다. 그러니까 이 펠로시가 미국은 투자의 자유가 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 니들은 투자 안 하냐 라고 하면서 뻔뻔하게 구니까 자기 정당, 상대 정당 할 것 없이 욕을 했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나이도 많다 보니 그만 추한 모습 보이고 은퇴나 하라고 압박당하자 내려오기는커녕 법안을 만든다. 이 펠로시가 지금 하원 의장인데 여성 의원 중에서는 나이가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주식 부자 남편도 미국 펠로시. 갑자기 의원 주식 거래 금지 검토? 참 웃긴 거죠. 의원들이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 법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선언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야, 이 새끼들아, 내가 운 나쁘게 걸린 거지 니들도 다 같이 하고 있었잖아. 어디 이때다 싶어 욕하고 있어. 좋았어, 그냥 우리 다 같이 법안으로 한번 막아볼까? 내가 꿀통 한번 부셔줘? 라고 하면서 꼬장을 피운 거죠. 다른 의원들이라고 해서 이런 소스를 가지고 돈을 벌지 않았다라는 뭐 명백한 사실은 없지만 어쨌든 다들 뭐 아름아름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펠로시 같은 경우는 남편이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도가 좀 지나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판 4판으로 한번 꿀통 부셔서 니들도 나도 한번 다 같이 한번 끝장 볼까라고 했더니 워워 진정해. 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이 법안은 아직 계류 중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나가니까 그냥 다들 그냥 입 다물고 고개만 숙일 뿐 말이 없더라 라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냉혹한 정치 전사,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이 정도로 뒤가 좀 구린 사람이다 라는 거죠. 아무튼 이런 아줌마도 중국만큼은 정말 극혐했었다. 중국 때문에 주식으로 손해라도 본 걸까.
물론 젊었을 때 이 사람이 천안문 사태에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들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이 내용이 뭐 민주주의를 향한 숭고한 희생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 중국인들은 이 아줌마한테 발작을 하는 거죠. 젊었을 때 중국 방문 당시 주머니에서 1,000쪼가리를 들고 가서 베이징 생방송 중에 뭔가를 꺼내 들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베이징 생방송 중에 들었다라는 거죠. 바로 천안문 광장 추모 돌발 시위. 이 장면은 심지어 CNN에서 생중계되었고, 미국과 중국은 서로 이게 뭔가 싶어 벙쪘을 거다. 나는 옆에 남자 이 2명이 저기에 적힌 문구가 뭔지 알고 옆에서 잡아주고 있었을까 궁금하다. 그 정도로 좀 돌발적이었기 때문에 야 잠깐 잡아봐 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잡고 TV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하고 하니까 그냥 뭐 얼떨결에 이런 상황이 연출된 게 아닐까 싶다라는 거죠. 이것 말고도 진짜 엄청 다양한 강경파 행동을 했다. 그런데 이런 정치인이 대만을 이 시기에 온다고 여기서 뭔가 미국과 대만 사이에 합의라도 발표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심리기가 불편할 거였다. 그죠? 당연히 이 하원 의장이 와가지고 앞으로 뭐 미국과 대만이 뭐 이런 걸 같이 하기로 했어. 뭐 이런 소리 나와버리면 중국은 상당히 입장 난처해지죠. 오지 말라고 중국에서 여러 차례 경고를 했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시 전쟁까지 불사하겠다. 거기다가 전 환구시보 편집장은 트위터에다가 의장이 탄 비행기를 격추할 수 있다는 내용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이 정도로 다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의장이 탄 비행기를 격추하겠다는 신문사 편집장의 트위터는 좀 선을 넘어서 바로 삭제되긴 했다만, 이런 발언이 나오니 바이든이 할 수 있는 건 에스코트뿐. 바이든도 일단은 뭐 가는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해준 거죠. 그래서 항공모함을 옆에 띄워주신단다. 항공모함을 군대 하나 큰 거 옆에 붙여준 거예요. 그죠? 이러니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중국 또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중국의 항공모함을 띄우게 되고, 뭐 정치적 사안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소시민적 입장에서는 다른 건 모르겠고 기름은 참 아깝다. 어쨌든 이런 것도 퍼포먼스고, 항모 전단이 움직이면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죠. 항공모함이 가면 항공모함 하나만 가는 게 아니죠. 전단을 꾸려가지고 어마어마한 병력이 대거 한꺼번에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기름이 많이 쓰일 겁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주식과 코인에는 영향을 주는 상황 중 하나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펠로시가 가가지고 무언가 액션을 하려고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진짜 한번 오기만 와봐라, 그냥 전쟁한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보니 이런 이야기도 당연히 자산시장에는 리스크가 되는 요소죠. 두 번째는 브릿지 해킹. 조정이 필요할 때 마침 또 해킹이 터졌다. 팩실드, 라리 캐피털 공격 해커, 노매드 해킹에도 가담 추정. 어쨌든 또 새로운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노마드 브릿지라고, 여기가 또 맛집이다. 래핑 비트를 포함해서 다양한 코인들이 잔뜩 들어있는 꿀통이었다. 자, 이 꿀통이 털렸다라는 건데 7월 말 안전한 크로스체인 디파이를 만들어 보겠다고 18.4밀리언 달러를 모금받았다. 큰 돈을 모았네요. 투자처도 다양하다. 코인베이스 벤처스, 크립토닷컴, 오픈시, 노시스, 폴리곤 다 유명한 곳에서 투자를 했네요. 그죠? 투자자 괜찮아. 젊은 양반이 실수할 수 있지.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빨리 추스르고 힘냅시다. 근데 얼마가 털렸다고? 싹 다 털렸네요. 그죠? 그래프 보니까 150밀리언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가 해킹 이후로 싹 다 털린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프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맞나? 투자자 괜찮아. 일부러 털린 것도 아니고 뭐 알고 털렸나? 모르고 털렸지. 그지? 라고 했는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오딧은 감사를 뜻하는 거예요. 이 감사 보고서의 19번째 항목을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이거 같은데? 라고 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이거였네? 여기에 구멍이 있다라는 거죠. 감사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9번째 요 항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맞네 라고 봤더니 이게 acknowledged라고, 결국 얘네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니들 알고 있었네. 이거는 용서가 안 되겠는데? 라고 해서 여기 하나 썰고 여기 하나 썰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게 사람들에게 취약점이 공유가 되어버려서 개나 소나 이 취약점으로 돈을 털어버렸다는 점이다. 지금 털어간 놈들도 불특정 다수라서 잡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사람들이 이 디파이를 쓰겠냐는 거다. 어쨌든 시작은 누군가가 했겠지만 이 방법이 공유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개나 소나
여기에다가 공격을 해서 돈을 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 잡는 것도 쉽지 않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디파이를 믿고 쓸 수 있냐라는 건데 지금 이 털린 이 프로젝트는 거의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수리했다고 과연 쓸까?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돈들은 밤새 토네이도에서 세탁되어 행여나 뺏길까봐 시장가 매도 물량으로 우르르 나온 것 같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털어버렸으니까 어쨌든 뺏기기 전에 이거 토네이도에서 세탁해가지고 거래소로 보낸 다음에 시장가로 마구마구 털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물량이 여기서 비트의 하락을 만든 또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비트뿐만 아니라 알트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들이 너무 존버를 하니까 디파이에 있는 존버 물량을 이렇게 탈탈 털어와서 누군가 소유주 대신 시장가 매도를 해주는 상황. 3AC의 이더리움, 테라가 터지면서 쏟아져 나온 비트, 그리고 개인들의 디파이 물량을 누군가가 털어와서 시장가로 매도. 이렇게 타이에 의해 시장은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물론 이 소유주는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죠. 자기가 맡겨놨던 돈을 다 날려버린 거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긴 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디파이에서 존버 물량을 털어가지고 시장가 매도해서 시장가 매도한다라는 건 누군가는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의도치 않은 손바뀜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악성 존버 물량들이 계속 털려나가고 정리가 돼야 시장은 반대로 상승을 할 수 있다. 라는 건 뭐 법칙 같은 일이죠.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도 그렇고 뭐 해당 내용은 다들 잘 아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또 이런 해킹 이슈로 시장가 매도가 나오고 있고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지금 하원 의장이 대만을 가는 이슈도 그렇고 이번에 해킹 사건도 그렇고 딱 조정이 나올 만할 때 또 이게 터져가지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잘 좀 수습이 돼가지고 다시 가지아를 외칠 수 있는 상승으로 시장의 방향이 좀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악재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계속 말씀드린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의도치 않게 전쟁이 나거나 이래버리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선에서 다 잘 해결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또 다양한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커뮤니티 주소가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웨일링 블로그 주소도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글뿐만 아니라 과거 글부터 최신 글까지 쭉 보시면 코인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넓히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